그다음에 이제 또 물론 그렇긴 한데 문제는 실패율이 꽤 높다는 거예요. 그쵸. 네, 그래서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나 네. PM학회 이런 데서 이제 설명하는 실패율은 일반 실패율이 20%가 넘어간다고 이제 얘기를 네. 하거든요. 큰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피임, 초경, 월경, 성병 이 부분을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. 청소년이나 미혼 여성이 병원에서 피임에 대해 상담을 받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? 자연스러운 일일까요? 피임은 자연스러운 거죠. 네, 자연스러운 네, 거죠. 그렇죠. 네. 그거에 대해 상담 받는다고 너무 이상하고 이런 건 아니죠? 네, 그렇죠. 네. 피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른다든지. 왜냐하면 결국 피임은 이제 임신과 연관되는 거고, 그쵸. 임신에 관련된 진료는 사실 이제 산부인과에서 네. 유일하게 하는 거니까, 그쵸. 네, 다른 데 가서 뭐 물어보셔도 대답해드릴 데가 없습니다. 네. 그래서 임신을 할 게 두려우셔서 보통 피임을 하게 되는 거고, 아니면 네. 반대로 이제 나중에 내가 이걸 피임을 했을 때 나중에 내가 임신이 안 되면 어떡하죠? 라고 고민하시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. 그래요? 네, 그러니까 피임약을 쓰거나 뭐 어. 장치를 하거나 뭐 이런 걸 어. 했는데 오래 하다 보면 네. 나중에 내가 임신을 하고 원할 싶을 때. 때 못하는 게 아닌가요?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요. 10대뿐만 아니라 사실 20대, 30대 네, 피임은 사실 산부인과한테 되게 진료 부분에서 가장 좀 큰 부분이기도 하죠. 그러면 사후 피임약에 대해서 좀 네. 쉽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간혹 찾아볼 수 있는데 네. 사실 사후 피임약, 응급 피임약을 처방하실 때 이 친구가 흡연을 좀 하고 있는지 네. 뭐 35세 이상인지 뭐 여러 가지 좀 체크하는 게 있다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. 그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? 일단 이제 사후 피임약은 한 번 먹는 거잖아요. 네,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응급 피임약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먹어야 하는 그 타이밍이 있거든요. 그래서 보통 내가 피임이 잘 안 됐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서 72시간 안에 먹는 이제 제품이 있고 네. 5일까지 커버를 해주는 약도 있습니다. 네네. 근데 이제 약은 사실 그 시간이 짧을수록 효과는 좀 더 좋다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약에 이제 의존을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저희가 설명을 이제 하는데 그 네. 이유는 한 번 먹는 걸로 물론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 성공률이 한 75%? 아. 네, 80% 정도 안 된다고 네. 얘기를 해요. 네. 그러니까 저희도 약을 먹고 임신이 돼서 오시는 경우들도 보거든요. 아하. 네. 그것뿐만 아니라 약을 먹고 입원이 뭐 넘어갔지만 생리가 되게 불순해지거나 틀어지거나 주기가 뭐 망가진다든지 네. 이렇게 좀 그 뒤에 그런 문제가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서 사후 피임약에 완전히 의존해서 피임하는 건 좀 위험한 부분이긴 하고요. 한 번 먹는 약이다 보니 담배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워닝을 많이 하지는 않는데 반대로 이제 사전 피임약으로 꾸준히 먹어야 하는 경우들은 확실히 요새는 이제 담배를 많이 피는 여성들한테는 권하지 않는 쪽이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네, 있어서 그런 거를 이제 확실히 물어보고 설명을 하고 있죠. 피임약을 잘못 쓰거나 너무 네. 과잉해서 쓰거나 이렇게 습관처럼 하면 뭐 구역감도 올라온다고 네, 네. 하셨고 그래서 이게 남자 입장에서 콘돔을 준비하는 거 커플일 경우에 이제 콘돔을 먼저 네, 고려하는데 이게 조금 더 근본적인 접근이 될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그러면 피임약 외에 콘돔 여러 가지 장치기구 등 다른 피임법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. 어떤 게 좀 있을까요? 병원에서 이제 시술로 저희가 하는 것들은 피임약은 매일같이 이제 약을 챙겨 먹어야 되는 부분인데 내가 약을 잘 못 챙겨 먹는다든지 그다음에 아예 장기적으로 피임을 좀 고려한다 하면 몸 안에 심어 놓는 장치들을 하게 되고요. 대표적인 게 이제 임플라논이라고 해서 팔 안에 이제 피하에다가 심어 놓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3년 쓰는 제품입니다. 그렇게 해서 몸 안에 심어 놓으면 거기서 일정량의 호르몬이 방출이 되면서 이제 피임까지 같이 해줄 수 있는 효과를 보는 거고 그 외에는 이제 자궁 안에 아예 이제 넣는 자궁내 장치로 네. 되어 있는 제품들을 쓰는데요. 옛날에는 이제 3년짜리도 있고 이제 뭐 구리 제품도 있고 5년짜리 이렇게 있는데 구리 제품을 요새는 많이는 안 써요. 네. 그러고 그다음에 3년짜리도 이제 거의 없어졌고 5년짜리로 되어 있는 이제 호르몬이 나오는 제품들을 제일 많이 써서 제품으로는 이제 미레나 카일리나 요걸 제일 카일리나. 지금 많이 쓰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자궁내 장치나 여러 가지 삽입형이나 아니면 피임약 처방이 돼 있는 이런 네. 것도 있는데 콘돔도 있고 당연히 네. 근데 일부의 경우에서는 나는 주기법 배란일 네, 네, 계산을 하고 뭐 진료의 사정 체외 사정을 해서 나는 나름 어느 정도 피임을 했다 네. 라면서 이제 관계를 하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거나 네.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주기법이랑 진료의 사정에 대해서는 의사로서 어떻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? 주기법
그것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질외 사정도 물론 그렇긴 한데 문제는 실패율이 꽤 높다는 거예요. 그쵸. 네. 그래서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나 이제 네. PM학회 이런 데서 이제 설명하는 실패율은 일반 실패율이 20%가 넘어간다고 이제 얘기를 네. 하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네. 그 정도면 PM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힘든 부분은 있다. 그리고 이제 주기법 같은 경우는 네. 그 생리 주기를 이제 계산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내가 생리 주기가 굉장히 정확하다. 그러면 그걸 잘 맞춰서 하면 뭐 좋은 피임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사실 네. 주기가 내가 뭐 계속 28일마다 했는데 갑자기 이게 뭐 밀린다든지 그쵸. 이건 예측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. 네. 이제 그러면 같이 배란일도 밀리는 거다 보니까 이날은 절대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갑자기 이제 배란이 되면서 네. 임신이 돼서 네 셋째를 낳고 아이고야. 이런 제 친구들이 있습니다. 갑자기 다둥이가 돼 있고. 네. 그래서 아이고야. 절대 주기법은 위험하다. 네. 아.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 편이고요. 뭐 여자분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약을 안 먹거나 장치 아니면 사실 없잖아요. 없죠. 네. 그래서 이제 주기법이 사실 1번이긴 하고 근데 남자분들도 콘돔이 아니면 사실 질내 사정을 얘기해야 되니까 이제 근데 질내 사정도 실패율이 좀 높죠. 그럼요. 네. 네. 애들 표현인데 네. 뭐 조준을 잘한다. 네. 타이밍 기가 막히다. 뭐 이런 얘기를 해요. 네. 진짜냐? 너 솔직히 매번 성공했냐? 했더니 사실은 그건 아니다. 네.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나는 뭐 그렇게 잘 조준하고 타이밍 맞출 수 있어라는 말을 이제 흘러 들은 걸 만약에 성의 기준으로 삼으면 좀 네. 많이 위험할 것 같고 이제 흔히 이제 생리, 초경, 월경을 대자연의 날이라고도 표현해요. 그러니까 네. 대자연이 만든 사이클이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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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러면서 반대로 이제 안전한 날도 있다. 네. 그러니까 생리 직후에 혹은 생리 중 관계를 하면 콘돔 없이 해도 임신 안 하고 안전 네.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? 아까도 그 주기를 말씀드렸지만 주기가 이제 사람마다 사실 좀 다르거든요. 네. 그리고 생리를 하는 날 기간도 좀 차이가 나고요. 그렇죠. 어떤 사람은 뭐 3일 만에 이제 끝나기도 끝나고. 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일주일 뭐 길게는 뭐 10일까지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. 그렇게 따지면 언제까지를 이거를 볼 거냐 내가 안전하다고 네. 답이 없거든요. 답이 그렇게 되면. 네. 그러니까 정말 뭐 생리가 시작하고 네. 첫 3일, 2, 3일 이럴 때는 사실 뭐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 날이긴 하죠. 저희가 뭐 얘기할 때도 네네. 사후피임약이나 이런 거를 사실 처방받으러 올 때 원칙은 배란일 이제 리스크가 높은 날에 관계가 생기면 저희가 약을 먹어서 방지를 하는 게 맞긴 맞거든요. 근데 이제 생리 거의 직전이라든지 거의 끝 무렵쯤에 이제 실수가 생겼다고 해서 오와서 받아서 가는 경우들도 꽤 많거든요. 예. 근데 그럴 때도 저희도 이날은 아니니까 약 안 먹어도 돼요라고 말하기가 좀 힘든 부분은 있어요. 예. 사실 확률이 100%는 없으니까. 네, 그렇죠. 예, 예. 네, 이런 부분에 확실히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네. 제가 최근에 보딩 스쿨 그러니까 외국으로 교육받으러 나가는 친구 네. 인터뷰 뭐 교육 상담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친구의 학부모님께서 컨설턴트한테 들었다. 네. 네, 아들이든 딸이든 이제 보낼 때 네. 그냥 콘돔을 쥐어 주는 게 네. 딸이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그 삽입형 장치를 해서 피임시키는 게 나을 수 있다라는 말을 이제 학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, 네. 그러니까 모든 친구들이 그럴 거다 아닌데 그런 경우들이 컨설턴트로서 보니까 걱정이 돼요라고 말씀하신 측면이 하나 있었던 네. 것 같고, 그리고 그 학생은 본인은 제가 이제 뉴욕 쪽으로 고등학교로 해당하는 학교를 가는데 네. 거기에 이제 주말에 어디 이상한 데 가지 말고 부모님들끼리 해서 이제 호텔을 잡아주고 외박을 나왔을 때 네. 기숙학교 네. 외박을 나왔을 때 거기 호텔에서 놀아라라고 한대요. 그래서 그걸 들었는데 거기서 경우에 따라서 다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네. 약물하거나 뭐 성관계까지 이루어지거나 네. 이런 게 있을까봐 걱정된다. 선생님 그러면 그냥 저도 진짜 콘돔을 들고 있는 게 나아요? 그 집단에 어울려야 껴야 될 네. 텐데 그럼 이왕 할 거면 콘돔 끼고 할까요? 이런 식의 말을 해서 저는 그게 약간 마치 성관계를 하는 게 기본인 것처럼 네. 얘가 이 친구가 생각을 할까봐 아예 그런 상황은 안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. 괜히 이중 메시지가 될 것 같아서 네. 콘돔도 줄 테니까 책임감도 가져. 이게 충돌할 수 있어서 콘돔을 아예 없이 성관계까지 가는 건 지금 나이에는 추천하기 좀 어렵다.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. 선생님의 자녀가 유학을 가거나 그냥 의사로서 보거나 했을 네. 때 어때 보이세요? 이런
일부의 얘기를 들으시면 아직까지 저는 이제 네. 되게 그 보수적인 전통적인 그게 좀 가치관. 가치관이 좀 많은 거는 사실인데 외국은 사실 이제 10대만 돼도 네. 그런 문화가 되게 좀 좀 있다고. 열려 있잖아요. 네, 네. 네. 그러니까 그 문화에 가면 자연스럽게 노출이 안 될래야 안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은 좀 들기는 제 자식을 만약에 보낸다고 하면 사실 걱정이 많이 될 것 같긴 해요. 저도 그런 그럴 것 분위기는. 같아요. 네. 그렇지만 이제 남자 친구들은 콘돔에 대한 거를 이제 써야 되는 거를 확실하게 교육을 그냥 시켜서 보내는 거는 맞지 않을까. 혹시의 상황을 그쵸. 대비해서 하지 말라고 물론 얘기하는 게 제일 1번일 것 같긴 네네. 한데 만약에 어찌어찌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콘돔이든 뭔가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를 좀 숙지를 자기가 잘 하고 있어야지 자기 방어 플러스 그쵸. 상대방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.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도 예전에 이제 그런 상담을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네. 근데 이제 장치 같은 경우는 생리가 시작되고 한 2, 3년이 좀 지났다든지 했을 네. 경우에 어느 정도 이 호르몬 사이클이 잡히고 했을 때에 장치를 넣는 거는 사실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. 예, 네. 그리고 실제로 이런 장치들이 외국에서 다 이제 말하자면 미국에서 개발돼서 이제 저희 나라가 수입해서 쓰는 그런 개념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다 개발이든 할 때 어린 거기 10대들부터 네. 다 대상으로 이제 했단 말이죠. 네. 근데 그들을 위한 또 그런 방법으로 나온 거기도 하고요. 예. 그래서 문제는 없지만 미리 걱정해서 네. 아직 안 일어났는데 그거를 해서 보낸다? 네.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사실 이거는 정답이 없는 분야라고 하는 분도 많고 이제 나는 아주 단호한 생각이다. 아 그냥 주는 게 오히려 낫다. 여러 가지가 충돌할 것 같아요. 네. 근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아이랑 대화를 하면서 이제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고 네. 말씀하신 것처럼 콘돔은 성매개 감염병으로부터 본인을 방어하는 것도 네, 되고 맞아요. 네. 그 분위기가 그 또래 동조 압력이 형성이 됐을 때 이거는 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은 상황이야. 갑자기 정색하고 나오기 어려울 수 있으면 네. 그럴 때 콘돔을 대비 차원에서 머릿속에 담아두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네. 마치 뭐 콘돔 있으니까 피임약 있으니까 유학생 커뮤니티 보니까 다 뭐 이러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렇게 좀 아니란 생각을 네, 좀 네. 경계해야 되는 거는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적인 피임 그리고 더블 피임에 네.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단독 피임보다는 당연히 더블 피임이 좋고 네. 가능하면 현대적 피임이 좋다 이런 말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선생님 어떠실까요? 피임법을 이제 보면 100%의 피임이 전혀 없는 그쵸. 거죠. 네. 그래서 심지어 이제 수술을 해도 어. 그 수술도 100%의 피임은 아니다. 네 맞아요. 정말 네.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. 한 명만의 피임으로는 다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네. 그걸 양쪽이 다 하면 훨씬 효과가 올라갈 거다. 이렇게 네. 보는 게 이제 더블 피임일 거라고 생각을 네. 하고요. 남자의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일단은 콘돔밖에 그쵸, 콘돔. 없고 추후에 이제 다 자녀를 낳고 난 네. 이유가 아닌 이상은 그렇기 네. 때문에 콘돔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필수의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여성들이 하는 현대적인 피임이라는 게 결국엔 호르몬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접근성이 낮진 않지만 선뜻 이제 그걸 먼저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예. 하지만 그래도 제가 요즘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많아진 것 같긴 해요. 실제로 추세상.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좀 교육이 되고 그 양쪽이 다 같이 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열어놓고 얘기하는 건 네. 서로를 지키고 이 관계를 좀 건강하게 하는 네, 차원에서도 네, 예, 좋은 것 같습니다.